그리고 HID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전사하고 그 뿌리가 성격이 살짝 비슷합니다. 켈로? 네, 특전사는 켈로 부대고 이쪽은 OSS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첩보 방첩 부대 쪽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나온 정확한 건 아니에요. HID도 켈로에서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됐다, 유래가 됐다 관장님 얘기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 출신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뭐 8240 켈로 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모체가 원래는 켈로 부대에서 제1전투여단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사실은 비슷하고 그래서 임무나 수행도 사실은 비슷한 성격이 많아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우리 출신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UDT하고 특전사하고 누가 위고 아래고 그 출신들끼리 언쟁 벌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다른 출신. 이런 글들 제일 많아. 내 주변에 거기 출신이 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네 그냥 주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네. 지금 강철부대 리뷰를 하다가 갑자기 특수부대 전체적인 뭐 스케치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저는 요 리뷰 끝나고 하나 또 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흑역사와 함께한 특전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제가 그때는 나 좀 빼줘. 안 돼. 요분하고 해야 돼요. 이분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도 할 거 계획인데 그만큼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원들이죠. 강철부대 미션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HID에 관련된 내용은 살짝 했었는데 707의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에 대한 미션을 봤는데 어떻게 좀 느꼈는지. 당연히 707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HID 분들이 너무 잘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707 대원들이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가게 됐냐라고 보니 강철 부대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계속 대테러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작전이 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건 대테러가 아니다. 예능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총싸움이지. 이제 총싸움 그 정도. 테러범하고 진압 요원들하고 이렇게 숫자 맞춰서 하지도 않아요. 훨씬 테러범들보다 방대한 물자와 인력을 투자해서 그 테러를 진압하는 게 대테러 작전인데 뭐 마약 소탕 작전이니 인질 구출 작전이니 근데 그 인질 구출도 그렇게 했다가는 다 작전 실패지. 사실 그냥 예능이니까. 네, 다큐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예능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지만 따지고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든 아니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에서 이제 경쟁을 한 거는 맞다. 그치. 그래서 우리의 그 예상이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 왜 대테러라든지 진짜 전문적인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팀 다 너무 잘했고 707도 그렇고 이제 HID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안 그러면 또 저 새끼 지는 할 줄도 뭐 얼마나 한다고 까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단점을 탑티어 부대들의 임무 수행치고 이건 아닌데 라고 싶었던 것들이 한두 가지씩만 찝으라 그러면 1차적으로 HID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콜 사인이 너무 빠르다. 그 클리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쉽게 뱉더라고 그거를 뭐 클리어 해줘. 거기 클리어 좀 해줘. 그 얘기했었잖아. 강민호 팀장이. 그리고 코너를 보는데 그 미지의 영역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리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배 위에서 작전을 할 때도 그러다가 가다가 갑자기 적군들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테러범들이 나타났을 때 이건 사람의 본능인데 딱 사람이 멈춰서 바로 대응 사격을 하죠. 이동 사격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이거 뭐 그건 707도 그런 장면들이 조금 많이 그거를 있어요. 제일 잘한 거는 미군 특수부대 아니야? 약간 미 특수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움직이면서 람보 형님 너무 뛰었어. 그분은 너무 뛰어가지고 707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HID에 비해서는 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지. 그리고 이게 실탄이 아니다 보니까 707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 유지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그때 대응을 하고
그러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뭔가 그 텐션이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두 팀 다 공통적인 부분, 이따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코너 제압이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배웠었는데, 코너 제압을 너무 두 팀 다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거기에서 아마 총상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 그리고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했겠지. 당황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앞에 미지의 영역들, 문이라든지 아니면 트럭이라든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중간중간 인터뷰 나오는 거를 들어보면은 항상 방심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제압하고 나서 뒤에 나온 인터뷰가 저기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둘은 사주 경계를 확실히 하고, 상황 벌어지고 난 뒤에 무슨 작전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돼. 계속. 우리 팀원이 내 앞에 있지 않는다면은 총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이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라스베가스에선 상상도 못하는 박달나무를 선배들한테 뒤지게 머리 깨질 때까지 만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리스크를 본인들이 오로지 받아들이지.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 이 시즌 1만 해도 얘 총 내리고 뛰어버렸잖아. 그랬었는데 이번 미션들을 보면서 대항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대항군들의 그런 능력치를 떠나서 너무 많은 대항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심을 했다가는 본인들한테 되돌아오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온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각을 잰다 그러죠. 각을 재고 그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제자리에서 드럼통 뒤에서 쏘는데 그 각이 나올 리가 없지. 우리가 흔히 파이샷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상대 팀도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오더라고. 대항을 했지. 대항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합이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니까 당연히 뚫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 마지막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된 상황에서 이제 됐으니까 나를 쏴라 라고 나가주더라고. 그러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을 정도의 대응을 하더라고. 그렇지. 뭐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지만 솔직히 거기서 진짜 마음대로 했으면 5분 10분이고 더 소요가 됐을 수가 있는데, 탄이 아마 다 소요됐을걸 그 자리에서. 몇 분 안에 제압을 못하면 나가라,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특전사 친구들이 초반에 탈락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대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고 탈락을 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이기는 거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몸을 좀 사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상대가 각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한 사람이 어모 사격을 하는 와중에 한 사람이 옆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서도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총상을 감안하고 기동을 해서 대항군들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든 뒤에 나머지 두 명이 이제 정밀사를 한다든지, 그런 전술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오래 생활했는 팀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있지. 그 팀워크도 안 맞았고, 그럴수록 리더의 역량이 발휘하는 건데, 그냥 큰 소리로 빨리 지시를 내려야 돼. 이쪽으로 와, 대응 사격해, 어모 사격해, 내가 나가면은 정밀 사격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콜들이 너무 없이 그냥 묵묵하게 이제 임무를 수행하더라고. 이제 707 같은 경우에 좀. 그래서 이번 707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요거는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 체계를 조금 유지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번 미션만큼은 팀 리더를 오요한이 가져가고 임무를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대로 해왔던 그 모습을 조금씩 보이는데, 어쨌든 팀장이 홍범석이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지는 못했을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다.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팀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스트럭처가 이번 미션을 수행할 때 혼선이 있었겠구만. 뭐 내 생각이지. 미션을 할 때 전술적인 모습들, 대원들이 했던 것들은 어떻게 봤어? 뭐 여러 전문 용어들이 나오더라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전제를 깔고 갈게요. 저는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대테러 전문부대 출신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수가 많았다. 난 기억나는 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와서 박창규 대는 해가지고 이렇게 대형 사격하는 거. HID도 똑같은 데서 그렇게 실수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놓칠 부대원들이 아닌데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카오스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맞지. 문을 열었을 때 총기를 아예 그냥 무장 해제 상태로 들어가더라고, 박창규 대는. 그건 분명히 실수가 맞고, 눈앞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방이 되게 좁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이는 시야 내에서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갔던 건데, 그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텐션 유지. 예, 굉장히 중요해. 문을 열고 문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시야가 기억도 그렇지만 시야도 왜곡된 상황을 많이 겪거든.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사실 백업해주는 친구도 조금 긴장이 풀렸었고 거의 대테러를 할 때 그런 좁은 방에 들어갈 때는 서로가 몸이 거의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 조금 있다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HID도 마찬가지였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적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제압을 못한 상황에서 뒤에서 적들이 나오니까 전부 다 돌아서서 그 그렇지. 반대쪽 적들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안에 적이 나와가지고 등 뒤에서 쏴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텐션 유지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권법이 무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총을 아무리 맞아도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계속 미션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즌4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몇 발을 맞은지는 모르지만 몇 발 이상이 되면 바로 팀원이 거기서 제거돼버리는, 예를 들어서 총상 3발이면 끝난다, 이런 것들을 주면은 좀 더 텐션 유지가 어느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이 게임은 한 발 맞아서 죽이는 게임이 아니거든. 그렇게 했으면 팀원들이 금방 다 죽잖아. 미션을 수행을 못하고 실패한단 말이야. 이런 실패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 제작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약간 당연히 안 맞아야 되겠지만 몇 발을 맞든 그 현장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마일즈 장비가 맞으면은 내가 사망했는지 아니면 어느 부위에 부상을 당했는지까지도 나와. 근데 사실. 그 대원들 거는 꺼놔버리잖아. 꺼놓으면 모르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더 실전에 가깝고 박진감 넘치게 하려고 한 거는 알겠는데 시즌 1, 2 때 가장 말들이 많았던 게 특수부대원들 데려다 놓고 비비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하긴 페이트탄은 맞으면 표가 나니까 방송에는 최대한 노출 안 하겠지만 본인은 알잖아. 그렇지. 그거는 있겠네. 그리고 마일즈 장비만 하다 보니까 다들 보조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네. 기능 고장이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이게 기능 고장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미션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돼버린 거지, 마일즈 장비가. 맞아요.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사소한 것들은 다 흐름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양 팀이 동일한 조건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좀 더 간절했던 그 이동규 대원이 마지막 인터뷰 장면을 보니까 난 사실 그걸 쉽게 봤어. 내가 참가한 게 아니고 시청자이다 보니까 나가서 자기들 알리려고 나왔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동규 대원이 저번 시즌 나오고 이번 시즌에도 도끼 품고 나온 모습들을 보면서도 난 사실 그게 의아했는데 눈물 흘리는 그 감정과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 이 친구는 정말 우승이 하고 싶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나와서 유명해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얼마나 유명해지겠어. 맞아. 강민호 팀장 같은 경우도 내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봤는데 팔로워가 10,000명 되더라고. 수우파 봤다 그랬잖아. 바다리 이분은 팔로워가 한 그래도 많았어요. 10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100 몇만이야. 늘어나는 정도 자체가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철 부대를 나온다고 해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기는 어렵고 최대 수혜자들이 시즌 1 대원들이잖아. 친구들도 정말 많아야 5만, 4만, 황장군 이런 친구가 4만, 뭐 정종현 이런 친구가 육준서는 또 이야기가 다르지. 육준서 대원은 비주얼로 떴으니까 그런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나온다고 해도 거의 조명을 못 받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절함. 시즌 2에 탈락했을 때 이동규 대원이
엄청 울었거든. 진짜 더 힘들어도 좋으니까 난 또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준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또 화가 나서 그런 리뷰도 했었었고, 그래서 뭐 서로가 우승하고 싶지, 그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힘들게 그렇지. 다 하고 싶었던 마음이야 똑같겠지만 누가 조금 더 간절하고 더 진심이었냐에 따라서 그 승패는 갈라진 거고, 그 승패도 사실 누가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맞아. 어려울 정도로 박빙의 모습들로 끝났고 다 좋게 끝난 것 같아. 특전사를 제외하고는. 707도 명예회복했다고 생각해야죠. 맞아. 왜냐면 1티어 부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1과 2에서 사실은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 어차피 강철 부대 내 성적이니까. 근데 이번에 결승전 나와서 사실 우승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 이런 사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4명의 대원의 능력치를 갖고 이 많은 대항군들을 상대하고 특수부대 용병도 상대를 해야 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추가 미션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습니다. 사실 시즌이 다 종료가 된 이 시점에서 뭐 시즌 4가 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이런 포맷과 시스템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다음 시즌을 만약에 한다면은 다음 시즌도 이렇게 똑같이 가면은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밀덕들의 의견 반영을 해서 일반 시청자가 보는 재미가 떨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도 댓글 달더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밀덕들이 열광을 하면은 시청률이 더 올라. 이런 밀리터리 관련해서 거기 분위기에 수긍해서 따라오는 여성 팬들이 얼마나 되겠어. 오히려 매니아층들이 훨씬 그 수가 충성 높아. 시청자가 되겠지. 그리고 조금 다른 걸로 비유를 하자면은 종합격투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정말 없었거든. 뭐 판크라스나 이런, 우리로 치면은 스피릿 MC 이전에 KPW 정말 그때는 인기가 없었단 말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래플링에 대한 이해도나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잖아.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프라이드 FC나 UFC나 우리나라 로드 FC까지도 사람들 예전같이 그런 개싸움을 하면 그거를 과연 볼까? 선수들 기량도 그만큼 올라가고 보는 눈도 생기고 하니까 그게 더 재밌어지는 거지. 말 그대로 재밌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설프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완전 실전처럼 할 수는 없잖아. 밀리터리라는 게. 근데 포맷을 시즌을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조금 추가했을 뿐이지 지난 시즌하고 별로 바뀐 게 없어. 이러면은 당연히 뭐 내가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 조금 특별한 스케일 이런 걸로 하지 똑같을 것 같고, 채널 A에서 밀고 있는 프로니까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시청자들의 시청률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시즌 1 때는 6, 7%까지 치솟았고 시즌 2 때는 4, 5%, 3%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게 대변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뭐 1%대 시청률을 갖고도 만족하고 나간다고 하면야 뭐라 하겠어. 근데 시청률이 더 높아야 뭐든 더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나는 기억나는 게 홍범석 대원의 그 뜨거운 눈물. 이 홍범석 대원 자체가 그 말을 했잖아. 707은 지금 홍범석이 있게 만들어준 부대입니다. 지금 홍범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 말 그대로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지금 뭐 군대 제대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고 증명하는 유튜버가 얼마나 되겠어.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중에는 이 친구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707이라고 하는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친구구나. 그게 707 같은 경우에는 명성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떠나서 그 외적인 이슈가 너무 리스크가 많았잖아요. 다시 이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뭐 영철이도 있었고 뭐 박모 중사도 있었고 똑같은 박중사, 박모 예비역 중사, 다르죠. 박모 중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리스크가 너무 컸어가지고 그거를 이번 시즌 참가자들이 많이 희석시키고 많이 만회했다. 만회한 것 같아서 그래도 보기 좋았어.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의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진정한 707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조금 이제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도 오요한 대원이 참 말을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잘 했는데 가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 우러나온 말 같더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24인의 대원 모두 한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원들입니다.
강철부대 시즌 3의 마지막 승자, 그 피날레의 주인공은 홍범석도 아니고 뭐 이동규도 아니고 오요환이었다. 왜 그렇게 느꼈어? 누가 봐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말과 눈빛과 그 감정의 진심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100%다 전달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그거는 진심이 아니면은 이 와닿지 않는 그런 멘트와 표정과 그 눈물과 이런 것들이 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이 얼마나 우승을 하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자기 부대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런 그 부대도 부대인데 군인에 대한 그 리스펙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맞아. 여기 있는 24인 모두 에 대한 발언들도 되게 멋있었어요. 정말 피날레의 주인공은 그냥 오영환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게 예능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무조건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람 심리상 내가 이거를 정말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좀 멋있게 잡혀야 될 텐데 이런 인간의 본능이 없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전술적인 행동보다는 뭔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What's up, gangster? 그런 포즈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거기에 섞여 있었어. 분명히.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긴장감의 유지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뭐 사람이니까 누구든.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볼 때 홍범석 대원은 그러진 않았다. 이 친구는 약간 좀 그런 느낌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너무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뭐 또 들리는 이야기에는 결승전 촬영하기 이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 하려고 했다는 소리도 들은 것 자기가 같은데. 그 PD에 썼어. 하차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무릎 수술을 이번에 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결승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결승전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 완벽하게 집중을 한다라는 모습은 사실 조금 없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범석 예비역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적으로서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배지만 배울 점이 많은 친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서가지고 내가 좋은 모습으로 비춰야지 이런 마음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 강철부대의 시즌 3에 대한 리뷰들을 했었는데, 박원정 예비역 중사가 여러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해줬고, 제가 깜짝 박중사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선물? 깜짝 선물. 뭐? 왜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돈 주나? 자, 잠깐만. 여기서 지금 돈 얘기를 갑자기.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K 산타 여기 왔습니다. 코리아 산타, 케이트콩 산타. 박중사에게 선물을 한번 증정하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즌 1부터 또 너무 많은 도움을 줬고, 네, 시즌 3까지도 뭐 사실 그런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박중사에게 뭐 따로 뭐 뒷돈 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런 컨텐츠도 찍고 했는데요. 네, 운동 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선물 한번 드렸는데 한번 뭐 보세요. 네, 반바지, 뭐 티셔츠, 그리고 신발, 네. 멋집니다. 언더아머 크로스핏화, 흔히 우리가 우리말로 더블백. 더블백. 네. 언더아머 더블. 네. 잘 쓰겠습니다. 아이, 너무 항상 좋은 도움을 주고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박중사와 여러 컨텐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날 때마다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고생 많았고 2024년도 화이팅 합시다. 맞아요. 2024년도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박중사와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뭐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대 차렷 경례 강철. 강철 바로